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욕을 하고 때려도 화가 전혀 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 책의 주인공 윤재가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입니다. 윤재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이 감정을 담당하는 뇌 속의 아몬드 크기의 편도체 이상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해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부터 전혀 웃질 않으니까 좀 이상한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가 6살 때쯤에 사건이 벌어져요. 윤재가 유치원 끝나고 이제 집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놀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생 애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요. 윤재는 근처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주인 아저씨한테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기 어떤 아이가 막 두들겨 맞고 있다. 피도 흘리고 되게 위급하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는 윤재의 이런 차분한 태도, 6살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침착함을 보고 얘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고 불신합니다. 그 아이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슈퍼 주인 아저씨의 아들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이제 막 주인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너가 좀 더 진지하게 얘기했으면은 내 아들 살지 않았겠냐 하면서 윤재를 원망합니다. 근데 윤재는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 안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엄마도 윤재가 특별한 아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엄마는 감정 없는 윤재한테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일단 아몬드를 많이 먹게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윤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막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고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으면은 화가 난 거다. 아니면 상대가 웃고 있으면은 따라 웃어라.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본능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져요. 윤재 생일날이었어요. 윤재랑 할머니랑 그리고 엄마랑 셋이서 냉면을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외식을 마치고 가게 밖을 보는데 눈이 내립니다. 엄마랑 할머니는 눈 온다 예쁘다 하고 가게 밖을 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묻지마 살인을 당하게 돼요. 어떤 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망치를 꺼내더니 엄마를 막 가격을 합니다. 또 칼을 꺼내서 할머니를 찔러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사망하게 되고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아빠는 윤재가 되게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결국 윤재는 모든 가족을 다 잃고 혼자가 됩니다. 할머니 장례식에 가서도 윤재는 슬픔을 느끼지 못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혼자가 된 윤재는 뭘 할지 고민하다가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기로 해요. 윤재한테 학교 생활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집단 생활이다 보니까 감정 교류할 게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지는 못해요. 윤재가 입학하던 날 되게 킹받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윤재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은 지금 병실에 계시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윤재가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니 반 아이들 모두 도와주고 격려의 박수를 쳐주자! 하고 막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사실 근데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되게 민감한 되게 아픈 상처를 모두에게 밝히고 막 박수치라 하고 사실 이런 게 제가 윤재한테 이입돼서 되게 짜증났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소문들이 빠르게 퍼집니다. 윤재는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대. 막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대. 장례식장에서 사이코 취급당하고 결국 혼자 생활하게 돼요. 윤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2명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연은 고니라는 전학생이에요. 원래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니는 그냥 별명입니다. 이 고니라는 전학생은 엄청 난폭하고 되게 거칠고 고슴도치처럼 막 가시가 돋아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고니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결국 고아로 자란 그런 아이입니다. 이 사랑을 원하지만 상처받는, 버림받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서 항상 이렇게 날카롭게 대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안쓰러운 아이인데 어쨌든 등장하고 초반에는 윤재하고 엄청 싸워요. 고니는 막 시비를 거는데 감정 없는 윤재는 너무 막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이거 시비를 걸든 말든 이러니까 더 고니는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고 어찌저찌 결국에는 둘이 친해지게 됩니다.
고니도 맨날 윤재 가족이 운영했던 헌 책방에 놀러와서 막 수다 떨고 그래요. 이 감정 없는 윤재도 어느 순간 고니를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라고 명시는 안 하지만 고니를 좀 더 이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느끼게 돼요. 감정 없는 로봇치고는 되게 엄청난 발전이라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책에 나오는 두 번째 인연은 도라라는 여학생입니다. 뭐 둘이 어찌저찌 해서 우연히 만나서 친해지게 되는데 도라랑 있을 때마다 윤재 바이브가 조금 이상합니다. 계속 도라를 만나기를 기다려지고 또 도라랑 함께 있으면은 막 외투를 입은 것처럼 몸이 덥고 심장도 빨리 뛰고 그래요. 도라는 윤재의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가 자신을 본 게 너무 반가워서 심장이 박수 치는 거라고 막 이렇게 플러팅도 해요. 뭐 결국에는 둘이 뽀뽀도 합니다. 윤재는 감정은 없지만 막 이렇게 썸도 타고 뽀뽀도 하는 그런 알파 메일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소설 후반부로 넘어가요. 어느 날 학교에서 고니가 도둑으로 몰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니는 너무 억울했어요. 본인이 훔친 건 아닌데 학교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말썽쟁이인데 에이 저놈 도둑질까지 했네 하면서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했어요. 고니가 윤재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너도 내가 도둑이라 생각하냐. 근데 우리 감정 없는 윤재는 또 여기서 살짝 말실수를 합니다. 아무튼 고니가 이제 총체적으로 너무 삐져가지고 가출도 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완전 이제 삐뚤어집니다. 윤재는 고니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고니와 친했던 이 일진 형들을 찾아가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고니가 엄청난 일진 중에 짱 일진 철사형을 찾아가서 그 철사형의 제자 부하가 되려고 이렇게 찾아갔답니다. 윤재가 봤을 때 고니가 너무 엇나가고 너무 위험한 짓을 벌이려고 하니까 철사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고니를 데려가겠다고. 그 무서운 철사는 역시 자기 명성에 맞게 막 칼을 꺼내서 위협을 하고 엄청 막 나가요. 막 꼬장도 피우고. 윤재는 막 이렇게 철사한테 두들겨 맞고 고니 대신에 칼도 맞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비록 공포는 못 느끼지만 이 육체적 고통은 다 느끼거든요. 고니는 되게 이렇게 풀려요. 아 윤재가 정말 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둘이 화해하고 고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편지로 남깁니다. 때마침 엄마도 병원에서 깨어나요. 다행히 혼수 상태에서 잘 회복을 해가지고 윤재와 만납니다. 윤재는 깨어난 엄마를 보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드디어 우리 감정이 없던 윤재가 감정을 느끼는 평범한 아이로 발전했습니다. 소감을 얘기해보자면 너무 재밌고요. 한 하루 이틀 만에 술술 읽히는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윤재는 감정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런 윤재의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설명이 읽는 내내 독자로 하여금 자기 감정을 투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윤재가 무덤덤하게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읽는 저는 아 그래도 윤재는 사실 속으로 엄청 슬퍼했을 거야 라면서 저도 모르게 제 감정을 막 투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풍부하게 이 윤재한테 벌어진 사건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책의 구조가 너무 좋았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윤재처럼 아무런 슬픔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슬픔과 아픔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느끼면서 지내는 게 더 행복할까? 왜냐하면 윤재는 사실 외로움도 뭐 질투나 부러움 이런 감정을 전혀 모르던 시기에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되게 어설픈 첫 리뷰 해봤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책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